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용 공고로 보는 공격 스펙,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서 공격 스펙을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영어라든지 각종 자격증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적합성,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에서 그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딴 자격증이 내가 서류에 혹은 또 필기시험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스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우선 토익을 중심으로 한 영어, 그리고 한국사와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정도가 이제 사무직의 필수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고, 또 기술직은 여기에 이제 기사 자격증 1개, 이런 정도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 필수 자격증입니다. 근데 영어는 왜 필요하고 토익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혹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자격증도 컴활 한국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는지를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행정직 6급 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응시 자격이나 지원 자격을 채용 공고에서 가장 볼 수 있는데요. 응시 자격, 지원 자격은 적어도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 보시면 아래에 토익 보면은 토익이 70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탭스가 265, 토플 79, 여기는 지금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까지 기존 자격증으로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점수를 충족하면 지원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기업별로 크게 사무직과 기술직, 또 일반직과 보훈직, 장애직마다 이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나 혹은 토익을 보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그 직무에 영어 점수나 혹은 기타 점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없이 기사 자격증의 보유 여부를 보는 것도 있으니까 꼭 좀 이제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어 점수 위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업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가스공사는 토익 점수가 일반직 신입 기준으로 75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탭스, 토플, 오픽, 토익 스피킹 다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상이 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을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기술인데요. 한국전력기술은 응시 자격은 토익 700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토익 이외의 시험은 불인정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혹은 토플이나 탭스가 토익 점수를 변환되는 기업도 있는데 변환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전력기술 가고 싶은데 나 토익 하기 싫어. 그래서 스피킹이나 다른 점수를 따서 변환되겠지 하다가 여기서 다 걸려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업이 토익을 보는지 다른 것을 변환해서 점수를 인정해 주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채용 공고는 실제 원서 쓸 때 보시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 채용 공고를 보고 내년 상반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본인의 스펙의 방향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익이 80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1 혹은 뉴탭스 정도로 봅니다. 여기는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 변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죠. 토익, 토플, 뉴탭스 이렇게만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관광공사, 또 한국공항공사 같이 영어 성적의 자격 기준을 높여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체적으로 700 혹은 낮으면 650, 조금 높으면 750인데 800점 이상 되는 기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토플, 탭스 이렇게 이제 변환 점수를 많이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한국전력 기준으로 외국어 성적 환산 기준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토익 850점이 가점 만점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850점만 넘어가면 똑같이 100점을 주는데 한국전력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변환 점수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는 150점이 돼야지 871.3이니까 적어도 토익 스피킹은 150점 이상 받아야지 가점 100점이 되겠죠. 또 오픽 같은 경우는 IM3 정도를 받아야지 가점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유의해 주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영어가 가장 그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 자격이나 지원 자격이 가장 기준이 되는 자격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무행정 일반직 기준으로 많이 나오고 이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직은 영어가 없이 기사 자격증이 필수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영어 이외에 어학 이외에 물론 어학은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같은 다른 외국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기준들도 꼭 확인하시고, 네, 토익 이외에 앞서도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점수를 말씀드렸는데 영어 회화가 거의 필수인 데가 있습니다. 자격 기준의 필수는 아니지만 서류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인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전력기술인데요. 한국전력기술은 서류 전형에서 교육상 30점, 외국어 40점, 외국어 스피킹 30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외국어 스피킹이지만 대부분 영어이겠죠.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점수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100점을 뽑으니까 반드시 이제 한국전력기술에 지원하실 분들은 사무직, 기술직 상관없이 모두 다 스피킹 점수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이번에 저희 그 공기업 3관왕, 기계직 3관왕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수료원자력에 합격한 친구가 한국전력기술까지 뚫었습니다. 근데 토익 점수나 스피킹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토익은 715점이고 스피킹은 토익 스피킹으로 130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서류에서 그 가점이 돼서 서류를 통과하고 필기를 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 기업이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아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각종 다양한 자격증인데, 지금 코레일 채용 공고문에 붙어 있는 직무별 해당 자격증인데요. 코레일은 가점이 6점, 4.5점, 3점, 1.5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보통 기술사 및 기능장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고, 보통은 산업기사나 기능사와 관련된 자격증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이제 산업기사나 기능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업기사의 자격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기사 수준은 일반적인 우리 그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기계기사, 전기기사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전산세무 2급이라든지 전사회계 운영사 2급 이런 정도로 좀 준비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자격증을 보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2급 이상이면 똑같이 3점 이상, 3점 가점을 받습니다. KBS 한국어 능력은 3 플러스 등급과 2 플러스 등급 이상으로 3점과 5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2급, 1급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점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잘 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한국사 5점, 그다음에 국어능력 5점, IT 분야 5점. 한국사도 3급 이상이면 다 5점이고, 그 다음에 국어능력도 3급 이상이면 다 5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등급을 땄던 더 낮은 등급을 땄던 상관없이 이렇게 가점을 주니까 한국전력 꼭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국어능력 3급 그리고 KBS 한국능력 3 플러스 등급 이런 이상만 받으시면 괜찮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별로 적용하는 자격증 점수 기준과 가점 기준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드립니다만은 채용 공고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직은 기사 자격증이 10점이죠.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보통 한정 같은 경우는 전기직들이 최근에 워낙 커트가 높아져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두 개 기사가 이제 필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은 가점 120점이 넘어도 또 그 사이에서 기술직은 총 140점 만점인데 120점이 넘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두 개에 컴활이나 한국사 정도 한 개 내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사항에 인정 자격증이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는 정보처리기사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만 유효합니다. 나머지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고 원자력 직무, 기계 직무. 그래서 여기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직에 인용되는 한국사나 한국어 이런 게 없습니다. 정보처리기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딱 1급. 다른 직무는 뭐 거의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뭔가 좀 한국전력기술은 딱 전문적인 필요한 그게 자기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만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단 같은 경우는 전 직렬에 있어서 한국사, 또 사회조사 분석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좀 봅니다. 또 행정직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 자격증도 추가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공기업마다 그 필요한 자격증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가점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한 4-5개 기업 정도를 대표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시즌이 끝나고 2022년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족한 자격증 스펙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서 어떤 자격증을 더 인정해 주는지 이런 것 좀 확인해서 내가 그러면 이번 방학 때 필기 공부와 함께 어떤 자격증을 더 준비해야 될까가 정리돼야 되겠죠. 물론 스펙은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2-3주 한국사 같은 경우에, 또 길게는 뭐 토익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도 걸리기도 하니까. 근데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은 시간이 걸려서 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2월, 1월, 2월, 3월까지 짧게 3-4개월 잡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친다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꼭 한 개를 따야 된다면 뭘 따야 될 건지를 이런 채용 공고들을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려고 싶은 타겟 기업이 있으면 그 타겟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토익이냐, 토익 스피킹이냐, 오픽이냐. 그게 영어로 보면 영어와 스피킹을 나누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토익 점수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스피킹을 더 딸 것인지, 둘 다 해야 될 것인지. 그 외에 추가로 보유한 자격증에서 컴활과 한국사가 있는데 다른 자격증을 더 따야 될 것인지, 한국어를 딸 것인지, 뭐 기타 다른 자격증을 딸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자격증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충분히 서류나 필기를 뚫을 수 있다고 하면 자격증을 더 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시즌을 좀 돌아보고, 혹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충분히 확인하셔서 이제 적합하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스펙과 꼭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너무 많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서 자격증을 따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